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실현의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 실현 좌석표와 조건아동 충족 팁에 관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수업 실현을 할 때 가장 먼저 정해서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실현 좌석표를 왜 정해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업 실현이 정말 학생을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석표를 정해놓거나 미리 조건별 아동의 이름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불렀던 이름을 내가 헷갈려 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이름을 정하고 외워두는 것이 수업 실현의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을 할 때 순회지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좌석표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이 학생이 왼쪽에 앉아 있었는지 혹은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지 수업을 하다 교사가 헷갈려 버려서 처음에는 이 학생을 왼쪽에서 지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피드백은 오른쪽에서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런 것 하나하나가 감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어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리하신 면접관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감점 요소로 보실 수 있다고 저도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저는 좌석표를 미리 정하고 그것을 외움으로써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4명씩 6모둠으로 구성을 하였고 조건에 따라서 모둠과 학생의 배치는 조금씩 그때그때 조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밀학급 조건인 경우는 3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소수의 학생인 10명으로 조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좌석표를 기본 베이스로 한 다음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혹시 과밀학급이 나올 경우 그리고 제가 당황해서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64, 24 해서 24명에다가 5명 정도를 더 더해서 제가 수업 실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미리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때 이름을 막 장명을 하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인물이나 친한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름으로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업 실현 조건을 채우기 위해 학생의 특성이나 컨셉도 미리 정해 놓으시면 편리한데요. 수업 실현 조건으로 장애 아동,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수업 중 갈등을 겪는 아동, 학습 부지나 ADHD,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 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경기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조건 아동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모든 조건 유형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이름과 특성을 짝지어서 머릿속에 넣어두니 수업 시연을 할 때 이름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가르쳤었던 과외 학생이나 교생 실습 때 만났던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제 진짜 친구들의 특성을 떠올리면서 좌석표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좌석표를 만드니까 그 친구들이 가상의 인물인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진짜 모습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지기도 했고 수업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어서 조금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업 실현과 학생 지도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친구 중에 키가 큰 모델 같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이 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혜민이를 좌석표상에서 제일 뒤편에 앉혀두고 TV로 디지털 자료를 제공할 때 뒤에 앉아있는 우리 혜민이 화면이 잘 보이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 스터디원들이 완전 똑똑이들이어서 완전 모범생 컨셉이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원 이름을 아이들 이름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의 발표왕 땡땡이가 발표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네요. 우리 반의 국어 반장인 땡땡이가 발표해 보겠다고요. 와 같이 실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대생 시절 과외를 할 때
쌍둥이 학생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좌석표상에서 이제 짝으로 앉혀두고 한 명이 오답을 말하면 옆에 있는 짝이 보충을 해주는 컨셉으로 수업 실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장애아동, 집중 확인 아동, 갈등 아동, 발표 아동, 한국어를 못하는 아동, 부진 아동, 발표를 어려워하는 아동 정도는 미리 정해놓으면 수업 실현을 하는 내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의 인물들을 잘 탐색하셔서 이름을 정하시면 수업 실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학생 이름을 다 정하셨다면 모둠 이름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많은 만능 틀들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수업을 보면서 모둠 이름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창의력이 바닥난 제 머리를 쥐어짜서 만든 모둠명이 바로 가치 모둠, 나눔 모둠, 다정 모둠, 라온 모둠, 마음 모둠, 바른 모둠이었는데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능틀을 보니까 그냥 배려 모둠, 존중 모둠, 사랑 모둠과 같이 덕목을 활용하셔서 모둠 이름을 정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 모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모둠이 1모둠에 있었는지 3모둠에 있었는지 그런 위치들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5, 6 모둠을 가나다라 마바 순서로 해서 가치 모둠, 나눔 모둠, 다정 모둠, 라온 모둠, 마음 모둠, 바른 모둠과 같이 앞 글자를 가나다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덕목을 활용한 덕목 모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생 이름이나 모둠 이름을 정하는 거는 수업 실현을 하는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 이름들을 잘 짓는다고 해서 면접관님들께서 점수를 더 잘 주고 창의적이니까 점수를 더 해줘야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창의적인 모둠 이름을 고민해 보시되 너무 힘을 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아동 충족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아동 처리는 순회지도 상황을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조건아동을 지도하거나 교사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순회지도 시간입니다. 교사가 활동을 진행할 때마다 한 활동에 한 번씩은 순회지도를 하는 모습을 실현해서 보여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때 조건아동을 반드시 순회지도를 통해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순회지도를 통해서 우리 아크바 혹시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이해하는 것이 어렵군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들을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선생님과 함께 만든 교과서 사전을 찾아볼까요? 맞습니다. 우리 아크바가 한국말이 서툴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네요. 그리고 우리 아크바의 짝인 우리 반의 국어왕 은영이도 아크바를 돕겠다고 하네요.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바다반 학생들 선생님이 매우 칭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회지도 때 진짜 구구절절하게 피드백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순회지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고 이와 연계해서 학생 발표 상황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아크바의 경우는 한국말이 어려운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발표하는 상황을 가정을 한 다음 우리 아크바가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주었군요. 한국말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우리 반 친구들도 아크바에게 엄지척을 보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이 발전된 모습을 연계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조건아동을 여러 번, 최대한 많이 언급하자입니다. 물론 조건아동을 한 번만 언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한 내용을 면접관님들께서 충분히 놓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저 조건 채웠어요. 제발 점수를 깎지 말아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조건아동을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짝인데 매일 싸우고 갈등을 겪는 학생이 있는 조건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활동 1 순회지도 때 이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승우와 아라는 왜 싸우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다가간 다음에 어찌저찌 이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활동 2 순회지도 때도 다시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우와 아라 활동 1에서는 다투는 모습이 보여서 선생님이 조금 걱정을 하였었는데 활동 2에서는 누구보다도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선생님이 정말 기쁘네요. 협력해서 하니까 더 쉽고 재밌는 것 같다고요.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우리 반 칭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여러 번 언급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 피드백을 여러 번 해주면 학생 조건을 확실하게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접관님께서도 이제 세심한 교사의 이미지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업 나눔을 할 때에도 학생 성장 중심 수업과 연계를 해서 할 말이 많아집니다. 활동마다 피드백을 해서 성장한 학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수업 나눔을 위해서라도 꼭 여러 번 언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조건 아동은 순회지도 때 반드시 해결하자. 두 번째, 여러 번 언급하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수업 실현의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좌석표 만들기, 그리고 학생 조건 충족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비 교사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좌석표와 조건 아동 지도 및 피드백 관련 자료를 나눔하려고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구독 후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업 실현과 관련해서 말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음 영상도 수업 실현 관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